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8월 시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뭐, 기대한 것보다, 딱 나쁘게 출발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지수의 어떤 견조한 흐름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다. 즉, 양 시장 모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7월 위기설에 이어서 또 8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또 9월 위기설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크게 또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비웃는 듯이 지속적으로 견조한 흐름과 또 이런 지속적인 쏠림 현상들이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8월달 과연 기존에 주도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BBIG, 빅 세븐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군들과 또 새롭게 그동안에 조금 품위를 지키고 아직까지는 그다지 힘을 강하게 쓰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하반기에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BBIG, 우리나라 예로 얘기한 빅이네요, 그죠? 빅 세븐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해해보고 또 우리가 분석해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주식공장장과 함께 가져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비도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8월 달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 장세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거기에 맞게 수익률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2개월 55만원, 6개월 150만원이 든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BBIG7 주도주 7인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렇게 그 중에서 7종목이 가장 시장을 주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빅7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비대면 게임 인터넷 관련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에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있고, 최근 이틀 연속 큰 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LG화학, 또 삼성 SDI 이렇게 포함해서 7종목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7개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했다, 그죠? 코로나 이후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을 보더라도 연초에 약 11%가 조금 넘었었어요. 이 7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그런데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는 20%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더블로 오른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현재 2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20%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7종목과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견조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만은, 얘들이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라갈 때, 물론 삼성전자가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회복력이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본다면 주도권 싸움을 1대7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 좀 과언이 아니다, 좀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시장의 어떤 큰 줄기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가장 높았네요, 그죠? 100%가 넘고요. LG화학도 거의 8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 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DI라든가 NC소프트는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었죠, 그죠? 네이버도 만만치 않고, 지금의 주가 흐름도 지금 탄탄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조정을 받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깊게 받았죠, 그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도약을 할 때 2달 동안 옆으로 좀 세워주는 그런 조정이 나왔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잠깐의 조정이 이어졌습니다만 다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 바이오는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고점을 돌파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주도주들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가 쉬면 내가 가고,
또 내가 쉬면 얘가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부합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쉬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은 다시 또 재도용을 하는 것이고, 이런 리듬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BBIG 7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서 이제 거품론도 나오고 있고요. 야, 이거 정말 비대면 언택트 수혜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가파르게 가지 않나, 이런 어떤 우려를 또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퍼 같은 개념을 보게 되면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풀려있는 이런 유동성, 막대한 어떤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들의 상승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들 기관들이 선호했던 7공주 예쁜 7종목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약 10년 전인데요. 그때는 뭐냐면 그 7종목군들이 2010년도 장을 지배했어요. 지금 이제 이 7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때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지금 예전에 제일모직, 기아차,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에 SDI, 삼성테크 이런 종목 7공주가 주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차화정이라고 하는, 그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어떤 이 세 업종들이 2011년도 바통을 이어가서 장을 이끌어갔던 그런 주도주였어요. 그래서 제2의 차화정이다, 제2의 7공주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LG화학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보통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밀리는 게 다반사인데 이틀에서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매매 동향을 비교해 보더라도 단순히 여러분 보시면 이틀 동안의 거래인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2천억이 넘게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그죠? 뉴스에 판 거죠. 근데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다른 그런 향상을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의 펄을 보니까 카카오가 70배가 넘어요. 그죠? 지금 주가가 더 올랐으면 실적도 좋아요. 그렇죠? 실적이 NC소프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만족할 만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퍼가 높다 그래서 안 간다, 이런 어떤 논리는 이제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성장주의 퍼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특히 LG화학, SDI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또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 이 빅7 이 종목군들의 주도주 가능성은 하반기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얘들이 신고가를 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틈을 타서 이쪽으로 매기가 좀 올라서 특히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이 2차전지라든가 또 이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건지를 잘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이 이 7종목의 흐름 자체를 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7종목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특히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안 좋지가 않아요. 그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LG화학 보신 것처럼 또 삼성 SDI 말할 것도 없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차전지는 지금 가장 최근 단기적으로 가장 핫한 모습입니다. 이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드디어 돌파를 하는데 이 두 달간의 박스권 조정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말에 삼성 SDI 일단 팔아라 라고 한번 방송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걸 왜 파냐, 그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수익이 안 났어요. 사실은 박스권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LG화학은 더 올랐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장 먼저 갈아치운 2차전지 중에서 가장 빨리 신고가를 돌파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LG화학보다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또 기술적인 어떠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LG화학이 금요일날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쵸? 영업이익이 5,700억이 넘었어요. 전년도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4%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어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2차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부분은 사상 최대 실적.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에 큰 폭의 거래량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LG화학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가장 단기적으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핫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LG화학은 거래량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지금 SDI랑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2차전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LG화학이 더 앞서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SDI 거래량은 아직은 과열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달간의 아주 아름다운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SDI를 따라간다라는 건 사실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LG화학은 이틀 동안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SDI가 조정받을 때도 올랐었고요. 그죠? 최근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거래량이 너무 심했다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LG화학은 좀 단기 과열적인 과열권의 어떤 성격을 좀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도 잠깐 보면요. 카카오도 조정을 잘 받았고요. 22선 깨지 않고 결국은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카카오만큼 우리가 좀 가지고 가자. 비대면 중에서 네이버도 나쁘지 않죠. 네이버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잘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조정을 깊게 받았다가 최근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생채기가 있었죠.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지만 추가 상승세를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앞서서 본 것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하시면서 우리가 빅7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 사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는 여러분 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이 이틀 바짝 올랐는데 여기서 오늘 따라간다라는 건 사실 조금 종목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되새김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를 볼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빅7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실적도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먹을 게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7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아주 아름다운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잠깐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같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죠? 이 빅7하고 같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틀 연속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랐다라는 점. 지난주에 또 주 중반에 좀 조정을 받고 오늘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만약에 빅7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 반전에서 6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빅7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살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바뀝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수 양시장 더 많았습니다만 지수는 견조했거든요. 특히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많았지만 오늘 1.5% 지수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볼만한 종목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만 여러분들 핸들링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뭐 D램이라든가 메모리 가격이 조금 지금 떨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약점들이 있죠. 자, 파운드리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TSMC가 워낙 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달릴 때 시총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이 파운드리 부분, 비메모리 부분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건 분명해요. 그러나 2030년도까지 따라잡는다라는 삼성의 어떤 의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12인치 파운드리 생산 라인 현황도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설 투자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의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아직까지는 TSMC에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TSMC가 51%, 그죠? 절반이 넘고요. 삼성전자가 약 18% 정도, 조금 더 떨어졌나요? 뭐 요렇게 지금 1, 2위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폭이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에 어떠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죠? 실적 부분도 LSI 파운드리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바운드리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여러분들, 그죠? 요즘 많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이 극자외선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EUV 장비 확보가 가능한 지금 파운드리 업체 TSMC, 삼성전자, 인텔인데요. 인텔이 7나노 이하에서의 이제 팹을 갖고 있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위탁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TSMC나 삼성한테. 그래서 EUV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팹,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그죠? 이런 어떤 EUV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치를 재조명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기대를 해볼 만한, 특히 상반기 때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 본다면, 그죠? 즉 코로나 이후에 회복력이 좀 느렸고, 특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했죠. 그죠? 물론 동학개미 운동으로 삼성전자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약세를 통해서 또 한국 주식, 또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주식을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 더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빅7과 함께 삼성전자의 흐름도 절대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빅7과 BBIG 7종목과 삼성전자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세요. 그럼 2개월 55만원, 6개월 150만원의 비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투기적인 종목, 그죠? 뭐 하루에 상한가 치고 하한가 이런 종목으로 절대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리지 않고요. 매일매일 사고 팔고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량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테니까, 가입하시면 저희가 일회성, 처음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문자를 어떻게 받고, 오후에 또 오전에 또 수시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은행 계좌번호에 2개월이면 55만원, 또 6개월 하실 분은 150만원 이렇게 입금을 하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성함하고 연락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려서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